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행복한 것이요.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불행한 것이다. 행복한 삶을 원하면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찾아보자. 행복이란 손 닿는 곳에 있는 꽃들로 꽃다발을 만드는 솜씨.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다. 행운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행복에 주목하자. 주변에 널려져 있는 세이클로버로 예쁜 반지를 만드는 솜씨가 행복이다. 피카로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이란 만들어 놓은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노력해서 행복의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행복이란 결심이요 결정이다. 행복은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 here 사이의 가치관이며 impossible, I'm possible 사이의 신념이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낀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부르짖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요 태도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희망과 절망,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행복이란 과잉과 부족 사이의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지나치기 때문에 이 작은 역을 못 보고 지나간다. 시인 고우는 이렇게 노래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정상에 올라 행복을 얻으려 생각하지 말고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라. 행복은 과잉이라는 정상과 부족이라는 들머리 사이에 피어있는 꽃이다. 정상에 빨리 오르려 애쓰지 말고 천천히 여정을 즐겨보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에드 디너 교수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22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측정하였다.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한 상위 10%의 사람들과 나머지 90%의 사람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그룹 사이의 차이점은 돈, 직업, 건강 등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세상에는 우리의 침울한 두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상의 행복이 있는 법이다. 행복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많이 웃고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는 데 있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대한 많이 웃어라. 고독이나 절망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고 신나는 상상의 나래를 펴라.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웃고 3번 이상 즐거운 생각에 잠겨라. 우리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행복하지도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다. 인간의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있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행복 또한 선택할 수 있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로슈프코의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할 수 있으며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도 아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행복의 조건을 쓴 미국 하버드대 조지 벨런트 교수는 81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일생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행복은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불행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행복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바라보라. 미국 영화배우 존 베리모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때때로 열어놓은 줄 몰랐던 문으로 몰래 들어온다. 햇빛이 비치는 한 먼지도 반짝인다. 중국 명나라 말기 시대 학자 홍자성의 어록인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괴로울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 고락이 서로 접하고 교대하는 가운데 심신이 연마되어 간다. 행복과 평화의 경지는 끊임없이 서로 접하는 경험에서 얻은 것이라야 생명이 긴 법이다. 아직 깊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깊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고통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성과는 기초 없이 세운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고락이 교대하여 흘러가는 동안에 숭고한 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으며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불행과 쌍둥이로 태어난다. 행복이 진정 육신의 편안함과 근심으로부터의 해방에 있는 것이라면 가장 행복한 존재는 어떤 남자나 여자가 아니고 미국의 암소일 것이다. 독일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행복이란 높은 정신력이 낮은 정신력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 일이 없는 경지다라고 말했다.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참된 행복은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높은 정신력에 달려있다. 만족스런 암소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영어의 행복이란 단어 해피니스는 본시 옳은 일이 자신 속에서 일어난다는 해픈에서 나온 말이다. 톰 소유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항상 옳은 일을 하라.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놀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항상 옳은 일을 하라. 그러면 스스로는 행복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기뻐할 것이다. 눈을 뜨라.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나 떨어져 있다. 기웃거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눈을 닦으라. 다음 문장을 읽고 F가 몇 개인지 찾아보라. 정답은 6개다. 만약 3개라고 대답했다면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 이런 현상을 시각적 맹목성 또는 인지적 맹목성이라 부른다. 행복을 발견하고 싶으면 먼저 마음의 눈을 닦아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할 뿐 행복은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지 않는 한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간은 14시간이라고 말했고 나폴레옹은 내 생에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며 한탄하였다.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행복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당신이 있지 않은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삶과 행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2030년부터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저녁이면 누워있는 잠자리에 감사하자.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고 여기서 행복할 수 없다면 저기서도 행복할 수 없다.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쁜 운이란 없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두 갈래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네. 나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네. 삶은 시시각각 우리 앞에 놓이는 갈림길이다. 과거에 대한 추억과 한탄, 현재에 대한 감사와 불평, 미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추억, 희망과 설렘의 길을 선택하자. 행복하자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욕망을 줄이거나 소유물을 늘리거나 하면 된다. 어느 쪽이라도 된다. 페르시아 속담에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음을 슬퍼했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행복하려면 욕망을 줄여라. 그러면 이미 행복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에 필요한 것은 신발이 아니라 내게 두 발이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다. 행복은 100%가 아니라 80%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가난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나의 것, 너의 것이라는 두 단어만 없었더라면. 행복은 너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에 만족하는 데 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말도 있듯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다. 행복은 높은 정신력에 의해 스스로를 끝없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인도의 승려 법구가 인생의 지침이 될 시구들을 모아여 끈 법구경에 논밭은 잡초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사람은 탐욕에 의해서 손상된다는 말이 있다.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행복은 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별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아랍 속담은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다.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행복을 수중에 넣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행복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일이다. 예일대학, 덴버대학,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공동연구진은 행복이 불행을 불러올 수 있는 유형이라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나치게 행복을 기대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목적을 행복에서만 찾으려 하면 정반대로 불행에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즉, 매일 지나친 긍정과 낙관에 의해 행복해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불러오며 행복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제안한 행복의 비결은 행복해져야 한다는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것인가? 시골 농부 전우익은 혼자서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다. 혼자서만 행복하면 그게 무슨 행복인가? 인생의 반은 받은 것이요. 인생의 반은 주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이다. 한비아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도 하지만 세상 모두를 가졌으며 험한 일을 하지만 가슴이 뛰기 때문에 행복하며 나는 혼자 살기도 하지만 세계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해보자. 행복이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노력의 부산물이다. 어머니의 가장 큰 행복은 자녀의 행복이듯이 행복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는 노력에서 생겨난다. 스톰 제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모두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하나가 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더라도 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하나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에 빠진 연인은 행복하고 사랑할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은 하늘이 준 축복이며 타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일은 자신에게 기쁨과 보람으로 돌아온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다는 말처럼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눠야 한다.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그 자체 속에서 쾌락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내 행복의 비결이다. 세상에는 날마다 불평불만을 반복하는 앵무새, 어디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철새,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파랑새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절대로 앵무새나 철새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행복의 파랑새를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 파랑새가 되어야 한다. 영국 출신의 작곡가 존 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파랑새는 자신을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 날아와 앉는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건네주지 않는 것과 같다. 작가 노희경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라는 책이 있다. 나는 이렇게 제목을 바꿔 말하고 싶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자 유죄.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처럼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면 직접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감사함을 표현하라. 인간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노력가이다.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는가. 노력의 결과로서 오는 어떤 성과의 기쁨 없이는 누구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학의 기쁨은 그 흘린 땀에 정비례하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 성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하루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일주일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을 원한다면 가정과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복은 결심이요, 노력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이다. 행복이란 손님이 아니다. 행복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인생이 나에게 보장해준 시간은 오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영국 작가 시드니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이 좋은 날이며 행복한 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한다. 행복이 찾아오기만 기다려 문을 열어둔 채 방관만 하고 있다면 들어오는 것은 슬픔뿐이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신의 80년 인생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았다.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타인이 약속 안 지켜서 기다린 시간 5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한 시간 5년, 담배 피우는데 1년, 세면하는데 228일, 넥타이 착용하는데 18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에 불과했다. 인생에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훨씬 많은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은 시간도 행복하게 살아라. 매일 아침, 매일 밤 태어나 비참하게 되는 자 있고 매일 아침, 매일 밤 태어나 즐거워지는 이 있다.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 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근본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불행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고민 속에 빠진다. 행복은 가치관이자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 아침, 매일 밤 행복을 선택하자. 행복은 확대, 불행은 축소. 우리가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긴다면 자질구레한 일상사, 사랑, 우정, 결혼 등에서 전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주관적 안녕이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이다. 행복을 얻으려면 파랑새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 파랑새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만의 주관적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현대인의 행복은
쇼윈도를 들여다보며 쾌감을 느끼거나 현금 또는 할부금으로 무언가를 구입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일생의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다. 다른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엄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모범으로 삼기를 바라는 인물을 조사한 결과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2위에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괴짜 히피 사업가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만약 어떤 일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면 드디어 다른 일을 찾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는다. 행복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일터에 나간다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생의 일을 발견하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며 인생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다.